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호남인의 김유정입니다.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삶과 인품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합니다. 말하고 글을 쓰는 수업을 평생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데요. 오늘 호남호남인은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 삶을 변화시킨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호남 호남인, 오늘은 전직 대통령 연설비서관이자 베스트셀러죠.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이신 강원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하시네요, 방송을.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희가 사실 청와대에 네. 같이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근무했었는데 네. 그때는 뵐 기회가 그때는 제가 존재감이 너무 미미해서 네, 그때는 못 뵙고 일개 행정관으로서 뭐 어디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시는 일 많으시잖아요. 뭐 글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또 방송도 라디오 진행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강의가 갑자기 그렇죠. 좀 많이 네. 늘었고요. 예. 매일 그 인터뷰 방송, 라디오 방송 하는 거 있고 또 뭐 글 쓰는데 이제 다음 책 준비하고 뭐 아. 지내고 있습니다. 뭐 쓰시는 책마다 전부 베스트셀러신데 요즘 그럼 어떤 책 쓰고 계세요? 그게 이제 요즘 쓰는 게 7번째 책인데요. 야. 이제 리더십 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예. 그 전에는 글쓰기 책 예. 5권 썼고요. 예. 직전 책은 이제 말하기 책으로 그 6번째 책이었고, 그 불러주시는 데서 리더분들이 불러주는 데서 강의료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CEO라든가 네. 높은 분들이. 그래서 이게 어차피 리더십은 말과 글을 통해서 발휘되는 거니까 그렇죠. 리더십에 관한 책을 좀 한번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언제 출간 예정이세요? 그거는 기약이 없습니다. 연내에 출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내에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키워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강원국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관종입니다. 책이나 또 인터뷰에서 나는 관종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관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자인한 거죠. 너 네. 관종 아니야? 그런 네. 사람들이 그런 의혹의 눈초리로 보실까 봐서 나 관종 맞다. 어떤 사람들이 저를 갸웃갸웃 보고 그래요. 그러면 예. 제가 가서 맞습니다. 그 생각하시는 그 사람 맞고요. 저는 이제 그 글 쓰고 말하는 사람은 다 자기를 표현하는 거고 누군가가 읽어주고 또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태생이 관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종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막 열심히 쓰고 열심히 말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 관종이고요. 그래서 기왕에 뭐 쓰는 걸 하는 말이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더 좀 관종이 되고 싶고 저뿐만 아니라 좀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늘 남의 말만 듣고 남이 시키는 거 하고 남의 글만 읽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 의원님 같이 자기 말도 하고 자기 글도 쓰고 이제 자기 삶의 주인으로들 다들 좀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우리 모두 관종이 되자 이렇게. 어렸을 때도 그런 기질이 있으셨어요? 전혀 아니었고요. 예. 어렸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늘 이렇게 이제 남들 앞에 나서는 거 두려워하고 전 제일 무서운 게 말 시키는 거였어요. 네. 그래요? 앞에, 너무 뜻밖입니다. 말해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 직장 다닐 때는 뭐 그 승진 대상자 교육에
3분 스피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 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무슨 전 제일 회사 다니고 그럴 때 조별 토론이 무서웠어요. 그 토론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또 발표해야 하잖아요. 토론 결과를.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말하는 게 두렵고 말하는 게 무서우니까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싫고.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눈치를 심하게 봤어요. 그 어찌 보면 나중에 대통령 연설을 쓸 수 있는 바탕이 됐던 게 네.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눈치 잘 보는 사람이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면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배경이 뭔지 취지가 뭔지 잘 파악하잖아요. 예, 찬찬히 들으시고 그렇죠. 예, 심정을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듣는 귀는 굉장히 발달했던 것 네. 같아요. 눈치를 심하게 보면서. 근데 외교학과 나오셨잖아요. 또 어릴 적 꿈도 이렇게 뭐 글 쓰시거나 작가 되시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외할머니 손에서 컸는데요. 외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너는 잘생겼으니까 인물이 좋으니까 네. 너 외교관을 해라.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해외여행 나가는 게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막연한 꿈을 꿨죠. 예. 근데 막상 이제 대학에 가보니까 뭐 일단 제가 어학이 잘 안 되고요. 그것도 뭐 시험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예 꿈도 안 꿨죠. 가서 외무고시를 보실 생각은 아예 안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때는 다 또 그런 정신도 없었어요. 다 뭐 맞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예. 시위 있고 뭐 예. 좀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 그 시대가 시절을 예, 보냈으니까. 어목한 시절이었죠. 예. 그 도서관에서 처박혀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 우리 또래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했죠. 예. 그거를. 예. 어디 숨어서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였고 뭐 그러다가 어떻게 뭐 그냥 졸업하고 그래도 5.18 때 또 광주하고도 인연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도 뭐 저는 여전히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냥 3학년 일반 반장을 했을 뿐입니다. 반장을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맡겨진 역할이 내일 우리가 시위하는데 네. 그 세 가지 역할을 주었어요. 하나는 여기 유인물을 너네 반 이 교단 밑에다가 일단 보관했다가 두 번째 제일 먼저 니네 반이 나와야 된다 운동장으로 일반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방송실을 점거해서 방송을 해라 애들 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전체는 모르고 딱 그것만 이제 알고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했고요. 하다 보니까 제일 맨 앞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우리 반을 선두로 해서 이제 다른 3학년, 그다음에 2학년, 1학년 이제 다 운동장으로 나왔고 그렇게 이제 정문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정문에 장갑차가 2대 와 있고 하늘에 막 헬기가 2대가 떠 있고 그때는 계엄군이죠. 계엄군들이 거충을 하고 이제 거기 정문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이제 운동장을 계속 돌았죠. 돌다가 하늘에서는 계속 사진을 찍고 그러다가 이제 강당으로 들어가서 계속 시위를 했고요.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이제 경찰이나 이쪽 계엄사 쪽에서 이제 끝내면 뭐 별 문제 없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저는 서울로 튀었고요. 서울 가서 한 2달 놀다가 숨어 있다가 내려와서 저는 주동자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주동하시는 분 따로 있었고 그 친구들은 퇴학당했죠. 2명은. 그리고 형을 살았고요. 저는 그냥 형도 안 살았고 정학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더 다녔죠, 학교. 아니 근데 사실은 광주 전남 지역도 아니고 네. 전주에서 이렇게 광주 그 민주화운동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함께 한 사례가 또 있었을까요? 없고요. 네. 다른 학교들은 이제 안 했고요. 전주 이제 에서는 우리 학교만 했고 지금도 이제 그날을 기념하고 있고요. 예. 광주와 인연이 또
이렇게 있으신 거를. 그래도 늘 광주에 가면 미안하고 빚진 것 같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또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님 연설문 쓰시면서 다 녹아내셨던 거 아닐까요? 아, 그걸로 제가 다 돌려받았죠. 두 분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제가 얻었으니까요. 예.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또 반응은 어떠셨어요? 가족들 정말 아, 기뻐하지 그때는 않으셨어요? 뜨거웠죠. 아니, 예. 우리 특히 아버님. 아버님이 아주 그냥 그 거의 김대중 대통령 그 팬이거든요.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우리 아들이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뭔 일인가. 예. 예, 그래가지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죠.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사방에 전화 돌리고. 저도 얼떨떨했고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글쓰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 모시고 8년 청와대에 계셨죠? 8년 가까이 예, 있었어요. 연설문 쓰시면서 연설비서관 지내셨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 책으로 이제 그 시절 포함해서 이렇게 주로 그 시절 얘기를 옮기셨는데, 썼습니다. 네, 이 글을 쓰시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셨어요? 그거를 따져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자네는 글쓰기에 관한 책을 좀 쓰게. 우리 공직자들 글쓰기 수준이 좀 너무 낮다고. 예, 자네가 여기 이렇게 오래 있었으면 여기서 보고 배운 거를 책으로 써서 공유를 해야지. 응?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끝내면 되냐. 소수가 누리던 걸 다수가 누리는 게 역사의 진보다. 자네가 누린 것을 여러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하면 그게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는 거다. 예. 책을 써라.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특권을 누린 거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막 관리를 했어요. 지시사항이셨네요, 진짜. 그 수명사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예. 국정상황실에서 어디까지 썼냐고 분기에 이렇게 물어보고 보고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 쓸 때는 못 썼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직장이 출판사였거든요. 네. 거기 출판사 가서 편집자 생활을 하다가 책을 쓸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때 그 말씀도 떠오르고. 예, 네, 그러셨네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쓰게 됐죠. 두 분께 이제 글 쓰고 하면서 아까 또 막 배우기도 많이 하셨다. 그래서 또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되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냥 뭐 과민성 대장 증세로 힘든 거 말고는 그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늘 긴장해 있고 그래가지고 예. 역량은 안 되는데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 이걸 할 수 있을까 매일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여서 정신적으로 좀 그런 게 좀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는 공황장애도 잠깐 왔고요. 진짜 고생 많이 그게 불안이 극대화되면 예. 공포가 되고 예. 그게 공포가 이제 공황장애를 일으킨다더라고요. 너무 이해할 것 같고요. 그 뭐 하루하루가 막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서 늘 시험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글을 써서 이제 대통령님께 보여드리면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평을 하시고 매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빡시게 이렇게 학생이 돼서 다녔던 것 같고 그 하나만 뭐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2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거기 모시고 갔던 거 돌아와서 이제 국민들께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그 연설문을 쓰던 이제 그날이 제일 피말리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걸 쓸 수 있을까? 오늘 시간도 워낙 짧았고 또 국민들 관심도 되게 높은 연설이었고 그래서 또 올라갈 때도 이제 제가 과민성 대장 증세가 있어서 한 이틀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육로로 가니까 혹시 이제 차를 세울까 봐 관장까지 하고 떠났어요, 새벽에. 제가 긴장을 하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때였고. 두 분 스타일 굉장히 다르시잖아요. 연설문이나 이런 것, 또 글도 말도 다 다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어떻게 서로 좀 일단 뭐 상의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제 초안을 써서 올려드리면 고쳐주시면 잘 아시다시피 다 고쳐주시는 네, 코멘트 스타일이시고. 해주시죠. 예. 네. 노무현 대통령은 불러주시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불러서 구술을 해주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써라고. 이렇게 그리고 써서 갖다 드리면 또 다시 오라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게 보시면 또 새로운 생각이 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붙여서 덧대서 또 다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왔다 갔다 계속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편했던 것 같아요. 써서 그러세요? 드리면 다 네. 고쳐주시니까 일이 쓰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되니까 직접 그냥 부르시는군요. 네. 또 부르시는 내용, 구술해 주신 내용을 내가 또 정확히 못 쓰는 경우도 많고. 예. 어. 놓칠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 꼼꼼하게 고쳐주시니까 뭐 그럴 일이 전혀 없잖아요. 대통령이 좀 힘드시겠죠. 매번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네. 근데 고칠 일이 없는 연설문은 정말 한 뭐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게 내려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말인데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또 최선을 다하는 분이시잖아요. 네. 성실하시잖아요. 정말 예. 대충이 없잖아요. 예. 그게 참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 옆 사람들도 참모들은 피곤하죠. 힘들죠. 네. 공감합니다. 근데 정말 또 그러면서 많이 배우는 거죠. 맞습니다. 예. 글이 진짜 잘 안 써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누구 만나서 얘기해요. 그냥 그 하소연하고 예. 그러다 보면 찾아져요, 답이. 이런 게 좀 이거 쓰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안 써지고 뭐 그러거나 사람을 만날 수 없으면 그냥 산책합니다, 혼자. 예. 쓸 내용을 말로 좀 해보죠. 그러면 뚫리기도 하고 뭐 생각이 나기도 하고. 세 번째 키워드는 말입니다. 글쓰기에 관한 책 아까 5권 내셨다고 예, 예, 하셨고 예. 또 말하기에 관한 예. 책도 쓰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말하기에 관한 책 내셨는데 글 쓰는 것만큼 또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말이 먼저죠. 저는 글을 잘 쓰려면 말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계속 갈수록 말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예. 뭘 말을 잘한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말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네. 설화를 겪지 않는 그렇죠. 거. 네. 그 말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말씀 재밌게 하시고 하여튼 본론부터 아주 이렇게 핵심을 파고드는 말씀 하셔가지고 들을수록 굉장히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는요. 예. 제가 이렇게 제 말 좀 구수하다고 그러는데 네, 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매끈하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우둘투둘하다니. 근데 요즘에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굉장히 그게 매력이 있고요. 네. 아나운서 같이 이렇게 말을 잘하면 네. 좀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저같이 저도 이제 방송도 진행하는데 되게 네. 실수 많이 하고 예. 막 구멍이 뻥뻥 뚫려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투박하고 솔직한 매력. 예. 그러면서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듣는 것 같아. 오히려 응원하면서. 청취자가 걱정하면서요. 예. 그러니까 쟤도 별거 없네. 나나 뭐 비슷하네. 나도 하겠다 그 정도는 네. 뭐 이런 기분으로 들어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이게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그렇죠. 불어 넣어주시네요. 자기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읽든지 보든지 듣든지 경험하든지 말할 거리를 많이 평소에 좀 장만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독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입력을 많이 해야죠. 그리고 그것들을 저는 메모하거나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많이 해두면 저는 말 잘할 수 있지 않나. 그 두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공부 중독자에 독서 광해, 메모 광해. 맞아요. 그잖아요. 예. 그게 정말 말하는 비결이죠. 그렇죠. 항상 메모하셨으니까. 예. 예. 작가님 뭐 대기업에서 또 스피치라이터 하셨고 또 뭐 역사의 길이 남을 두 분 대통령님의 또
연설문도 써오셨고 강의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또 뭐 방송 진행도 하시잖아요.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또 다른 어떤 목표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과도하게 이룬 것 같아요. 제 역량이나 네. 들인 노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상의 뭐 그런 건 이제 없고요.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호남인 시청자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여기 방송 이제 나오라고 해서 예. 너무 영광이었고요. 호남인 전북 전주인도 아니고 이게 넓잖아요. 네. 그래서 야 내가 여기 나갈 그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호남인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호남의 이름에 누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그런 다짐을 합니다. 예. 오늘 호남인에서는 국민 글쓰기 강사 강원국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